코스피가 자동차 종목군들이 힘을 내주면서 2,400선 위에서 순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좀 보합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안정적인 아침이네요. 1,311원, 전거래일 대비 1원가량의 하락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의 출발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시장 보시면은 오늘은 조금 변화가 좀 있는 편입니다. 금요일날 미리 좀 선조정을 받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동안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계속 보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 주도 흐름이 다시 또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오늘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덴트 빗썸 관련해서 강세 보이고요. 다른 관련주들까지도 초강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증한다고 이노시스도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방산주들의 상승세는 지난 금요일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LNF 화재 소식이 살짝 있었습니다만은 회사에서 입장 표명하면서 별거 아니다 얘기하면서 하락폭은 상당히 좀 작은 편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물량 나오는 부분,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 때문에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은 다 전부 견조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다 대부분 소소한 흐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정말 시작하자마자 오름세를 나타내서 확실하게 1등으로 좀 먼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 좋은데요.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계속 이쪽 섹터는 빠질 때마다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들었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실적 기반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 이제 보통 완성차라고 하는 그런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이었을 때는 유럽차들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을 독주했었다라면은 지금 이제 친환경차 기반으로 간다라면 현대차의 약진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약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조지아주 공장 투자하면 세금도 한 2조 원대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현대기아차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역시 또 매출이라든지 잘 팔리는 부분들 또 이제 가전이나 IT 쪽에서 나온 반도체가 자동차 쪽으로 이전되면서 자동차의 공급 이제 풀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매출이 이연됐던 부분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를 기반으로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미국향 종목들 오늘은 보면 성화하이텍도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도도 꾸준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비스업 위에도 같이 마찬가지 글로비스하고 현대오토에버까지 해서 전부 현대차 계열이라든지 납품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보시면 지난번에도 덜 오른 자동차 부품주들 상대적으로 좀 찾아보시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런 성화하이텍처럼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자동차 부품주들의 좀 순환매 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추세도 좀 따라가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실적 발표 요 일정을 좀 종목별로 개별 종목들은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의 강세입니다. 결국에는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그렇다고 예전에 봤던 것과 같은 10% 넘어가는 급등은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좀 미국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섹터주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상 초반보다는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팬데믹처럼 확 번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 이 점이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FDA 앱 결정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라든지 진매트릭스 그다음에 그 외에 관련주들은 다 1~2%대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 종류 정도만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별주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급등했을 때 저항대에서는 좀
신규 매수했던 분들이라든지 물렸던 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하시는 것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뭐 관련되어 있는 최근에 좀 흐름이 있었던 뭐 신약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좀 최근에 강했었습니다만 좀 최근에 조정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이런 쪽 안에서 좀 우량주들은 좀 저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뭐 면역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중항체 관련주도 좀 많이 쉬었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8월, 9월 달에도 좀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임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으로 조금 집중하시거나 오히려 조금 실적이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입니다. 빗썸의 피인수 부분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루짜리 호재일까 아니면은 이 인수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이렇게 급등을 할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오늘 좀 이 뉴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NH증권 애널리스트가 멘트를 좀 내놨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 무산된 얘기다. 기사가 뒷북이다. 4조 원의 그때 인수를 제시했었었는데 그 딜을 빗썸이 이미 거절했다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지난 얘기다라는 얘기를 NH 애널은 좀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던 뉴스에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이 4조대라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가치겠거니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빗썸 그 지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빗썸 코리아, 뭐 빗썸 홀딩스,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 스튜디오까지 연결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가상화폐 관련주들까지도 연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다시 또 재추진이 되는 것인지 무산됐던 얘기를 그냥 한번 재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좀 따라가는 매수는 정말 확실한 뉴스 이런 부분 없이는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겠고 뭐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시장이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온 이후로 지금도 다시 또 선물 조금 밀리면서 차익 매물 좀 맞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달러와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죠. 코스닥에서는 일부 매도가 있습니다만은 거래소 쪽에서는 매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거의 20만 원 다가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한 20만 원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지수 리딩 능력을 계속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지금 자동차 부품 위주로 갔다라면은 그 후발로 따라올 수 있는 게 좀 IT, 뭐 전장 부품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약간 전장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IT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뭐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도 그런 뉘앙스로 좀 따라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감소되지 않고 늘어나는 모습이 수치로 지난주에 발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폴더폰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IT 섹터 전반 뭐 2차전지 소부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IT 소부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3, 4분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실적보다 많이 다운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2분기 실적 발표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은 계속 다른 섹터에서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 의견 매도로 냈던데 이런 얘기 외에도 뭐 주문이 줄어서 가격이 빠질 거다 뭐 이런저런 불안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괜찮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덜 올랐던 종목분들을 산다면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좀 길게 봐도 좋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말씀 주셨던 대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가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거의 다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한 이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상당히 좀 두려운 존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금리를 올리다가 또 약간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반도체 IT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금리에 좀 상당히 민감하고요. 경기에 되게 민감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자동차가 지금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역시 좀 이연 수요가 확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자동차, 전기차가 가면은 나중에 일정 부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수그러들면 IT 기기에 대한 선호도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보긴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히로시마 팹 이제 정전 사고 나면서 부족한 부분이 3분기에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운시키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인식에서 IT 부품주들 쪽들은 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좀 봐주시는 전략, 특히 뭐 아시다시피 기판 같은 것들도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도 계속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닉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